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78쪽에 그 중간 문단에 한문과 영어가 같이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 영어 단어가 나오고 이익수송이라는 한자, 이익수송이라는 한자요. 이거란 대규모 회사나 자, 뭐 예를 들어 주식회사나 공기업에서 회사 자체 또는 소수 주주의 자원을 지배주주에게로 이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대주주인 정부 관료 그리고 국가 관리자들, 국가의 관리자들이 그 사람들의 효용, 여기서만 형편인데 형편에 맞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까진데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강의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규모의 회사가 자신 조직, 자기 조직이나 회사의 자원을 지배주주에게 이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그 주주, 전부 다 나름대로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소수를 무시하고 지배, 여기서는 다수라기보다는 그 지배, 어떤 회사나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맞도록 그 이익이나 자원을 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수의 권익을 무시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사례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나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회사에 이제 나중에 주주가 된다 그러면은 나도 주주로서 뭔가를 이제 한 번쯤 의견을 얘기하고 싶고 뭔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논리대로 완전히 그 이용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지금 요 부분 이익 수송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법령이 일단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소송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한번 이렇게 걸리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공기업의 관리자들도 굉장히 피곤해지고 이게 그리고 만만치 않은 건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사례는 솔직히 얘기를 잘 드릴 수가 없는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비밀스러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공기업의 어떤 임원으로서 또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 잘 모르게 뭐 이렇게 이익을 특정한 사람한테 좀 더 집중시킨다든가 이거는 사례를 제가 알면 안 되잖아요. 이건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소개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례가 사실은 없어요. 이거는요. 만약에 이런 걸 안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이제 보통 등장하는 거 뭐 주가를 조작해서 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요. 주가 조작이나 뭐 이렇게 그 경제 질서를 좀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은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너무나 보는 눈이 많고요. 여러분 공기업의 관리자가 그 몇 명 안 된다고 소수라고 해도 그 소수의 마음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이익을 이렇게 이전시킨다? 그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죠. 누군가가 통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면요. 이제 283쪽쯤의 얘기인데, 이제 제가 위에서 좀 세 번째 읽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공기업에서 이런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공익을 가장한 관료의 모습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표현이 조금 좀 모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굳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기업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그 금액을 그냥 일반 주주들한테 다 고르게 분산해서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또는 상당히 공익적인 것, 공익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업인데 알고 보니까 특정한 뭐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소수의 또는 이를 잘 모르는 주주들의 그 뭐 동의를 얻지 않고 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처리를 해야만 되고요. 숨겨야 돼요. 제가 지금 사례를 못 드는 이유가 제가 알면 안 돼요. 이 사례는요. 이 사례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뭐 상법,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법, 주식회사에 관련된 상법이라든가 뭐 자본시장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법률과 오히려 가까운 법률적인 문제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요. 형사 책임을 거의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84조까지의 뭐 얘기인데 그 대리인 이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계에서는 이제 우려되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우려되는 행위를 공기업에서 안 하죠. 아니 만약 이거 해서 잘못되면은 100% 법적인 책임 져야 되죠. 행정적인 책임도 져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공기업 또는 공기업 직원 또는 공무원 그 개인은 잘못하면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지금 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